2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생각나?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양수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축자이고 이 사람은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서가 달았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매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야 지금. 그런데 이게 사법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버렸냐면 문제가 여기 봐. 여기 갑의 땅을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 없이 을이 등기 없이 살다가 토지를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인 채 점유하고 있어. 미등기.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 된 거야. 10년. 이때 갑은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을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2009년도 판례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 자라고 본다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의하면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해야 돼. 근데 사법시험은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을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사법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문제는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면 100% 감정평가사 문제 나오면 전원정답 처리할 거라고 이의 제기하면. 근데 그때는 그 후 문제니까 지금 감정평가사 문제가 작년도에도 나오고 올해도 2년 연속 이 지문이 나오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감정평가사 문제로 가자고 이렇게. 이해하셨나? 그래서 원칙은 그러니까 원칙이고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해서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 건물 부지의 점유는 누구에게 있어?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이게 원칙. 다만 을이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인 채 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도 예외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냥 오 하면 돼. 그냥 감정평가사 문제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가 생기지? 그럼 내가 이의 제기해 줄 테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법적 논리를 모르잖아. 내가 해줘야지. 근데 이 감정평가사 문제는 1987년도 판례를 내고 있어 지금. 근데 2007년도에 이미 판례가 변경돼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아직도 몰라서 그런지 아주 궁금해 죽겠어 나는. 이걸 몰라서 지금 계속 내는지 분명히 법적 분쟁이 생기므로 전원정답 처리해서 작년에 냈다면 올해는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작년에 낸 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시험 본 사람들이 이의 제기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그래서 지금 계속 내는 거라고요 출제위원들은. 어쨌든 나도 그러니까 나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지금 내고 있어.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럼 3번 보자. 3번.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문제 3번 보면 여기 봐. 3번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봐. 이 갑의 땅에 건물을 봐. 갑의 땅에 A와 B가 건물을 축조해서 공유하고 있어. 공유. A와 B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토지를 점유 사용권 있냐 없냐 안 봐. 그런 것들은. 그러면 갑의 토지 A와 B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되어 있어. 이게 검단이야. B는 서울에서 살고 A는 B는 등기만 해놓고 등기는 이 지역이 이 토지 지역이 검단이라고. B는 서울에서 살고 A는 건물에서 점거하고 있어. 점거. 그럼 건물 부지의 점유는 건물에서 사는 사람만 점유자여. 그냥 건물 소유자는 점유자여. 건물 소유자는 점유자니까 두 사람이 다 점유 취득시 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3번 다 별표해야 돼. 3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밑줄 그어봐. 일부만이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대. 그러니까 건물 공유자 두 사람인데 하나는 여기서 점거하고 있고 한 사람은 건물에서 안 살아. 동의해? 그럼 이 건물 부지 점유는 건물 점거자에게만 둘 다에게. 그래서 점유 취득쇼가 나오면 그거 주의하셔야 돼. 등기부 취득쇼든. 주의하셔. 그래서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건물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3번 왼쪽에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올해 나올 거라고 취득쇼의 주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취득쇼의 주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정답이 1번이 8문제가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1번으로 떴지 그냥 궁 오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읽어볼 것도 없어. 점등 후볼 때 애워놨으니까 아까우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고 이런 게. 그 다음에 5번. 우리 시험에 부합 한 문제 나와 안 나와? 부합 나오잖아. 이렇게 부합인가 아닌가. 그래서 부합인가 아닌가 판단 기준은 여기 갑의 토지, 갑의 건물인데 여기에 지금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그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증축시켰대 소유자가.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가 1층짜리 음식점에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다가 저당권 설정해 놓고 증축시켰대.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흐르게 미치냐 안 미치냐 이 얘기야. 증축이지? 그럼 이게 독립되어 있으면 안 미치고 독립이 안 되어 있으면 미친다 그 말인데 그러려거든 이게 일단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증축한 사람의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것이 기준이 된다 알면 돼. 그래서 판단, 자 증축 부분의 판단 기준은 구조, 용도 동그라미 쳐. 독립 하나만 동그라미 쳐. 독립. 6번에다 독립. 그 다음에 어디다 몇 줄 긋냐면 여기 소유자 동그라미, 구분 동그라미, 의사 동그라미 쳐.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으면 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임대차에서는 봐. 자, 여기는 이제 소유자가 증축시킨 부분이야.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 임차인이 증축시켰을 때는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경우이므로 그냥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지 그럼 그냥 부합이 아니요.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그냥 부합이 아니라고 이 사람 당연히. 근데 소유자가 아까 소유자 갑이 저당권 설정해주고 여기다 증축시켰잖아. 그러면 이게 부합이냐 아니냐는 독립만 따져 소유의 의사도 따져. 두 개를 구별하시면 돼. 소유의 의사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인지 소유자의 6번에 인지 소유자의 건물 축조시 여기 상린권에서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려고 그래. 그럼 건물을 지려고 한다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 반 미터. 몇 미터? 근데 반 미터 기준이 어디냐 그 말이야. 건물을 질 때 건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직으로 쫙 봤을 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건물에서 맨 밑에 돌출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반 미터를 결정한다 하시면 돼. 돌출된 부분. 명리 표정은 있지. 맨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이요. 어떻게? 지금 반 미터 기준이 돌출된 부분 나오잖아. 그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지금까지. 반 미터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요? 이마 이게 풀록 튀어나왔으면 돌출된 부분이다 하면 돼. 돌출된 부분.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시험은 여기 봐. 그러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했을 때 축조했을 때 건물 철거시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건물 철거시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야? 공사 착수 후 몇 년이 지나가나? 1년이 지나가나? 건물을 완성해버리면 건물 철거 청구하지 못한다. 같이 다 기억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